박인숙은 퇴직 후의 삶이 이렇게 고요할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어요. 한때는 손주가 전화로 제잘거리며 안부를 묻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드물어졌어요. 집안에는 낡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고 텔레비전에서는 누군가의 행복한 가족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인숙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식탁 맞은편에 놓인 빈 의자가 유난히 넓어 보였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앉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텅 빈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아졌어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그 햇살마저도 차갑게 느껴졌어요. 며칠 전 동네 친구가 요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는 마음이 더 허전해졌어요. 사람은 늘 곁에 있어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절실히 깨달았어요. 이른 오후 동네 마트를 다녀오는 길에 인숙은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쳤어요. 무심코 걸음을 옮기려던 발걸음이 문득 멈췄어요. 도서관 벽면에 붙은 전단지가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시니어 독서 모임 회원 모집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색이 바랜 종이였지만 책으로 나누는 이야기,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문구가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한참을 서서 전단지를 바라보다가 인숙은 고개를 떨궜어요. 집에 돌아가 봤자 또 혼자 식탁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다 놨다 할 게 뻔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장바구니를 옆에 내려두고 가만히 서 있던 인숙은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전단지에 적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동네 도서관 2층 모임방이라는 문구가 낯설게도 설레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정리하면서도 마음은 자꾸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잣말처럼 내뱉은 물음에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괜찮겠지. 아직 늦지 않았을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날 밤 인숙은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봤어요. 오래전부터 손도 대지 않았던 옷들이 묵은 냄새를 풍기며 그녀를 맞았어요. 몇 번이고 손에 집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한 끝에 가장 깔끔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꺼냈어요. 예전 같으면 외출복 하나쯤 새로 샀겠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꼈어요. 중요한 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튿날 인숙은 도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어요.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잊고 지냈던 설렘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어요.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은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인숙의 황혼에 작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박인숙은 도서관 2층 모임방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모임방 안은 생각보다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지난달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고 작은 화분들이 군데군데 놓여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모임방 안쪽에는 이미 몇몇 사람이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로 스며드는 웃음소리가 잔잔히 들려왔고 인숙은 조심스럽게 한자리에 앉았어요. 방금 전까지 긴장으로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그녀의 시선이 자연스레 방 안을 훑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남자와 마주쳤어요. 그는 인숙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주름 대신 온기가 배어 있었어요. 따뜻한 눈빛이 오래전 잊고 지냈던 정겨움처럼 느껴졌어요. 그 남자는 인숙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네듯 손을 들어 보였어요. 인숙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되던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듯 했어요. 사회자가 모임을 시작한다고 알렸어요. 오늘의 책은 누군가의 삶을 담은 수필집이라고 했어요. 사회자는 참석자들에게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면서 책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자고 권했어요.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딸이 추천해줘서 읽게 되었다는 이야기, 남편과 함께 읽었던 추억이 담겼다는 이야기, 손주가 보내준 책이라서 소중하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묵은 외로움이 살짝 배어있는 듯 했어요. 인숙의 차례가 다가오자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처음 온 자리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은퇴 후 혼자 지내온 시간을 짧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외로웠다고 했어요. 그러다 문득 도서관 앞 전단지를 보고 용기 내어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모임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어요. 누군가의 숨소리가 크게 들린 듯 했어요. 한켠에 앉아있던 그 남자가 인숙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공감과 따스함이 묻어 있었어요. 잠시 후 휴식 시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인숙이 종이컵에 따뜻한 차를 따르던 순간 그 남자가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작은 보온병에서 직접 우려온 듯한 차를 건네주며 조용히 인숙에게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차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인숙은 종이컵을 받아들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남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시간이 좋다고 했어요. 혼자서 읽기도 하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책을 읽으면 더 재미있다고 했어요. 인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했어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니 도서관 정원에 분홍빛 꽃이 피어 있었어요. 햇살이 꽃잎에 내려앉아 빛나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휴식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어요. 인숙은 자리로 돌아가려다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그는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인숙을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괜스레 마음을 흔들었어요. 모임이 끝날 무렵 그는 다시 인숙을 바라봤어요. 눈빛으로 다음 주에도 꼭 오라는 듯한 인사를 건네는 듯 했어요. 인숙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숙은 오늘 하루가 이상하게도 따뜻했다고 느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정막이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정막마저도 오늘따라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인숙은 웃으며 현관문을 닫았어요. 누군가의 작은 배려와 눈빛이 긴 외로움의 벽을 허물어준 것 같았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박인숙은 도서관 독서 모임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손끝으로 카디건을 매만지며 유난히 신경을 썼고 머리카락도 가지런히 빗어넘겼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오늘따라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여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도서관 2층 모임방에 들어서자 지난주에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회색 머플러를 맨 한상철 씨가 인숙을 향해 먼저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그의 다정한 시선이 낯설지 않게 다가왔어요. 모임이 시작되자 사회자가 오늘의 책을 소개했어요. 이번 주의 책은 어느 시니어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이었어요. 사람들은 책에 대한 생각을 하나둘 나누기 시작했어요. 인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책 속의 문장을 읽으며 자신의 외로움을 이야기했고 또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꺼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목소리들 속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묻어 있었고 그 이야기가 묘하게 인숙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사회자가 차례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인숙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손을 들고 책 속에서 마음에 남았던 문장을 이야기했어요. 혼자 사는 노인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고 했어요. 책 한 권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고도 했어요. 한상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숙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공감이 묻어 있었어요. 인숙은 그의 시선을 느끼며 조금은 용기를 얻었어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인숙이 책을 가방에 넣으려는데 한상철 씨가 다가와 인숙에게 다가왔어요. 작은 보온병을 내밀며 차 한 잔 같이 마시자고 권하듯 종이컵을 건네주었어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유자차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인숙은 조심스레 종이컵을 받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도서관 입구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봄 햇살이 벤치 위로 스며들었어요. 한상철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혼자 지내는 게 늘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목소리가 이렇게 힘이 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인숙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그랬다고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한동안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함이 스며드는 시간 같았어요. 그때 바람이 살짝 불어와 인숙의 머리칼이 흔들렸어요. 그녀는 손으로 머리칼을 매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한상철 씨는 손에 든 종이컵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말했다. 인숙 씨 덕분에 이 모임에 오는 게 기다려졌다고. 인숙은 얼굴이 조금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인숙의 발걸음은 지난주와는 달리 가벼웠어요. 누군가와 나눈 짧은 이야기와 차 한 잔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집에 들어서자 늘 느끼던 적막이 오늘은 조금 덜하다고 느꼈어요. 현관문을 닫으며 그녀는 작게 웃었어요. 도서관 벤치에서의 그 따스함이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어요. 인숙은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칼을 살짝 만져보았어요. 오늘따라 주름진 얼굴도 한결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진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와 나누는 이야기, 그리고 짧은 차 한 잔이 인숙의 마음에 봄바람처럼 불어오고 있었어요. 수요일이 가까워질수록 박인숙의 마음은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도서관 독서 모임 날이 다가오면 아침부터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기대가 되곤 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책을 읽으러 가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그날도 인숙은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칼을 가지런히 빗으며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오늘은 조금 더 밝게 웃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임방 안에서는 이야기꽃이 피어 있었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한상철 씨가 앉은 자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인숙을 향해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에 인숙의 가슴이 살짝 떨렸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기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어요. 모임이 시작되자 사회자가 오늘의 책을 소개했어요. 이번 주에는 여행기를 읽고 이야기를 나누자는 주제였어요.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각자 여행에서의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제주도에서 본 바다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은 혼자 떠난 산사 여행의 고요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숙의 마음에도 예전 추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순서가 돌아오자 인숙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다 용기를 내어 말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갔던 강릉 여행이 생각난다고 했어요. 그때 먹었던 순두부찌개의 고소한 맛과 바닷가에서 맞았던 시원한 바람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이어가자 그 순간이 다시 살아나는 듯 마음이 간질거렸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한상철 씨가 인숙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인숙은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묘하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임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는 다음 주에도 함께하자는 인사를 건넸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인숙은 가방을 챙기려다 문득 시선을 들어 한상철 씨를 바라봤어요. 그는 인숙을 향해 기다렸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인숙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모임방을 나서자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있던 한상철 씨가 인숙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작은 보온병을 꺼내 차를 따라주었어요.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차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왔어요. 한상철 씨는 책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인숙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어요. 인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이곳에서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며 사는 기분이 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가던 시간, 바람결에 살짝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렸어요. 한상철 씨는 종이컵을 내려놓으며 오늘따라 하루가 짧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인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숙은 두 손으로 가방끈을 꼭 쥐었어요. 이상하게도 손끝이 따뜻했어요. 오늘따라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조금 더 밝게 느껴졌어요. 이곳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적막이 반겨주었어요. 하지만 그 적막마저도 오늘따라 다르게 느껴졌어요. 인숙은 조용히 웃으며 거실로 들어섰어요.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불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인숙은 생각했어요.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진다고, 그리고 누군가와의 이야기가 이렇게 설렘을 주는 줄 몰랐다고 했어요. 황혼의 시기에도 이렇게 누군가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봄비가 내리던 그 주 수요일, 박인숙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빗방울이 모자 끝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속에 따뜻한 설렘이 피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임방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어요. 한상철 씨도 모임방 구석에서 인숙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그의 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사회자가 모임을 시작하며 오늘은 각자의 삶 속에서 힘들었던 순간과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참석자들은 각자의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둘 이야기를 꺼냈어요. 누군가는 가족의 병간호로 힘들었던 시간을, 또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저앉았던 이야기를 담담히 꺼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숙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침내 인숙의 차례가 다가왔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밥상 맞은편이 비어있는 걸 보며 허전함이 더해졌다고 했어요.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마음이 더 외로워졌다고 했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며 이어갔어요. 하루하루가 적막했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어요. 어떤 날은 이 고요함이 무섭게 느껴져서 TV 소리라도 켜놓으며 마음을 달랬다고 했어요. 그때 도서관 벽에 붙은 작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고 그 전단지가 자신의 삶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말을 이어가자 방 안이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인숙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한상철 씨의 눈가에는 연민 어린 시선이 머물렀어요. 인숙은 그 시선을 느끼며 조금 더 용기를 냈어요. 그녀는 책을 읽으며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조금씩 살아났다고 했어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마음 한켠이 시원해졌어요. 사회자가 따뜻한 박수를 건네주었어요. 방 안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인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335 짝을 지어 모임방을 나섰어요. 인숙이 가방을 챙기려는 순간 한상철 씨가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우산이 들려 있었어요. 그는 인숙에게 조심스레 우산을 내밀며 같이 가자고 했어요. 인숙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도서관을 나섰어요. 빗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어요. 한상철 씨는 걸음을 늦추며 인숙의 보폭에 맞춰 걸었어요. 도서관 앞 작은 벤치에 도착하자 그는 우산을 접고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어요. 인숙은 종이컵을 받아들며 빗소리 너머로 그의 숨결이 전해지는 듯 했어요. 그의 눈빛은 한층 진지해 보였어요. 인숙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봤어요. 그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자신도 혼자가 된 뒤로 사람들과의 대화가 두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숙 씨를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풀렸다고 했어요. 인숙은 그의 고백에 가슴이 저릿했어요. 그녀는 작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고 했어요. 자신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했었다고 했어요. 그의 한마디에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빗소리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독였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인숙의 손끝에는 따뜻함이 남아 있었어요. 한상철 씨의 말 한마디, 그리고 오늘 모임에서의 용기가 인숙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주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정막이 찾아왔지만 오늘따라 그 정막이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어요. 인숙은 미소 지으며 현관문을 닫았어요. 사람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의 눈빛이 자신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어디엔가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다고 느꼈어요. 박인숙은 그날도 도서관 독서 모임이 끝나자마자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따라 발걸음이 조금 더 무거운 듯 했지만 마음만큼은 설레었어요. 한상철 씨와 나눈 따뜻한 대화가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모임방을 나와 도서관 복도를 걸을 때 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그는 유난히 밝은 색의 머플러를 메고 있었고 조용히 걸어가다 잠시 멈춰 인숙을 기다려 주었어요. 인숙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의 곁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도서관 문을 나섰어요. 문 앞 벤치에 잠시 앉아갈 길을 준비하려던 찰나 상철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내 인숙에게 내밀었어요. 인숙은 놀라며 두 손으로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꽃다발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작은 들꽃과 라벤더가 조심스레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꽃다발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와 마음까지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인숙은 한참 동안 꽃다발을 들여다보았어요. 상철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들어 인숙을 바라보았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듯 했지만 단단한 울림이 느껴졌어요. 자신이 평생 누군가에게 이렇게 꽃을 내민 적이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숙 씨에게는 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인숙은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어요. 꽃다발을 소중히 안으며 이렇게 따뜻한 선물을 받아본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상철 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또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봄바람이 살짝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칼을 흔들었어요. 인숙은 그의 손끝에 스치는 바람결이 오늘따라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상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벤치 옆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 종이컵을 2개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보온병을 꺼내 따뜻한 차를 천천히 따라주었어요. 차향이 퍼지자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어요. 인숙은 종이컵을 받아들고 천천히 마셨어요. 차가 입안에서 따뜻하게 퍼지며 마음까지 녹여주는 듯했어요. 상철 씨는 차를 마시며 자신이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게 두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숙 씨를 만나고 나서 그런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다고 했어요. 이제는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했어요. 인숙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그랬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 속에 있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상철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시선을 마주했어요. 봄 햇살이 살짝 기울어 벤치 위에 노을빛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이며 따스함을 더해주었어요. 인숙은 마음이 벅차올라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저 그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상철 씨도 웃으며 인숙의 눈빛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손을 살짝 내밀어 인숙의 손등 위에 올려두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인숙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두 사람의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전해졌지만 그 떨림이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더 단단히 묶어주는 듯했어요. 한상철 씨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인숙 씨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언제나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인숙은 그의 고백에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자신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고 싶다고 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상철 씨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졌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벤치 위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앉아 있었어요. 시간은 어느새 저녁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밝은 봄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인숙은 손끝에 남은 따스함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제는 수요일뿐 아니라 매일이 조금씩 기대된다고 생각했어요. 박인숙은 독서 모임이 없는 날에도 도서관 벤치가 자꾸 생각났어요. 한상철 씨와 나눴던 이야기,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꽃다발의 향기가 여전히 마음속에 잔잔하게 퍼져 있었어요. 혼자 집에 앉아있는 시간에도 그의 미소가 문득 떠올랐어요. 마음 한켠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인숙은 모처럼 도서관에 들렀어요. 평일 오전이라 모임방은 조용했지만 도서관의 서가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인숙은 시집 코너에 멈춰서 한 권의 시집을 꺼내 들었어요. 종이 냄새가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시집을 펼쳐 몇 구절을 읽다 보니 눈가가 시큰해졌어요. 책 속에는 사랑과 인연 그리고 용기에 관한 시가 담겨 있었어요.
시를 읽으며 한상철 씨가 떠올랐어요. 그의 다정한 미소와 눈빛, 그리고 벤치에서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인숙은 책을 덮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한상철 씨가 서 있었어요.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숙을 바라보았어요. 도서관의 조명이 그의 얼굴을 한층 따뜻하게 비춰주었어요. 그는 인숙에게 같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함께 책을 읽으면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고 했어요. 인숙은 그의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책도 새롭게 읽힐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도서관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어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책 위에 내려앉아 글자가 반짝였어요. 한상철 씨는 인숙에게 자신이 고른 책을 건네주었어요. 표지는 오래되어 낡았지만 책장 사이사이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배어 있었어요. 책을 읽으며 두 사람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눴어요. 책 속 인물의 삶이 마치 자신의 삶처럼 느껴졌어요. 인숙은 책장을 넘기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한상철 씨는 책장을 넘기는 인숙의 손끝을 바라보다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책을 다 읽은 뒤에도 두 사람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벤치에서 나눈 이야기처럼 도서관 창가 자리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피어났어요. 인숙은 웃으며 말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웃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고 했어요. 한상철 씨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앞으로도 매주 함께 책을 읽고 싶다고 했어요. 인숙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와 함께라면 새로운 하루가 기다려질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또 하나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며칠 뒤 독서 모임 날이 찾아왔어요. 인숙은 책가방을 챙기며 스스로 놀랐어요. 책가방을 메고 나가는 것이 이렇게 설레는 일이 될 줄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도서관에 도착하자 한상철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모임방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인숙과 한상철 씨가 나란히 앉자 모임방 안이 한층 따뜻해진 듯 했어요. 사회자는 두 사람에게서 풍기는 분위기를 느꼈는지 오늘따라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건네며 자리를 떠났어요. 인숙은 가방을 메고 한상철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웃으며 인숙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벤치로 향했어요. 벤치에 앉아 한상철 씨는 인숙에게 앞으로도 함께 이 시간을 이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인숙은 그의 말에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준 그의 말이 가슴을 울렸어요. 인숙은 작게 대답했어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혼자보다 둘이서 걸으면 길이 훨씬 덜 외롭다고 했어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대답했어요. 봄바람이 살짝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 바람마저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인숙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벤치에서 나눈 이야기와 도서관 창가에서 함께 읽은 책 한 권이 그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었어요. 앞으로도 그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박인숙은 매주 수요일이 이렇게 기다려질 줄은 몰랐다고 생각했어요. 도서관 독서 모임이 끝난 뒤에도 상철 씨와의 벤치 대화가 늘 마음에 남았어요. 그 따뜻한 눈빛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어느덧 봄이 무르익고 도서관 앞 화단에는 노란 꽃이 만발했어요. 인숙은 모임이 있는 날 조금 더 일찍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상철 씨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 그리워졌어요. 잠시 뒤 상철 씨가 도서관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가 인숙을 발견하자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인숙의 마음은 따뜻한 바람결에 실려온 듯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오늘 읽은 책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철 씨는 책 속 주인공처럼 누군가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인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고 싶다고 했어요.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상철 씨는 손끝으로 벤치에 피어난 작은 꽃잎을 살며시 잡았다가
인숙의 손등에 살포시 올려주었어요. 그 작은 꽃잎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매개처럼 느껴졌어요. 모임이 끝나고 두 사람은 도서관 앞 벤치에서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철 씨는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날들을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인숙은 그 말에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다고 했어요. 자신도 이제 누군가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게 두렵지 않다고 했어요. 상철 씨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했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이 모든 대답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인숙은 집에 돌아와 주방에 놓인 작은 꽃병에 상철 씨가 건네준 꽃잎을 넣었어요. 노란 꽃잎 하나가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일 줄은 몰랐어요. 그 꽃잎이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오는 듯 했어요. 식탁에 앉아 찻잔을 들어올리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혼자였던 시간, 텔레비전 소리에 의지하던 밤, 그리고 도서관 벽에 붙은 작은 전단지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누군가가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도서관 벤치가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상철 씨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손길이 기다려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꼈어요.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늦은 밤 창밖에는 별빛이 반짝였어요. 인숙은 창가에 기대어 별빛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날이 계속되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을 상철 씨와 함께 나누며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박인숙은 조용히 창문을 닫고 돌아서며 웃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이제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두근거림과 설렘이 함께하는 황혼의 시절이지만 봄날처럼 따뜻한 인생 이막이 펼쳐지고 있었어요.